자신감 뿜뿜했던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빌려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어우, 광어가 사장님 엄청 크네요. 네, 저는 특강어 아니면 대강어 이렇게만 받고 있어서 보통 2.5에서 3.5 사이즈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 하는 작업이에요? RI라고 해가지고 RI요? 예, 바닷물의 염도와 온도를 맞춰서 이물질 제거하고 이제 껍데기 같은 거 제거하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팽팽하게 만든 후에 이제 냉장 숙성하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동락스시라는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연어를 씻는 건가요? 아, 네. 그 소금으로 연어의 나쁜 기름을 한번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비린맛도 잡아주고 소금으로 이제 나쁜 기름을 빼준 거에 대해서 30분 정도 저희는 연지하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씻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장님 초밥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백화점 내에 있는 큰 회전 초밥집에서 배웠고요. 거기서 이제 쉬는 날에도 좀 너무 열정이 컸어가지고 쉬는 날에 나가서 빨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생선 머리 먼저 따놓고서는 선배님들 기다리고 빨리 배우기 위해 좀 그때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양식 기술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뭐 생선 손질은 뭐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초밥 위에 올리는 재료를 네타라고 부르는데 네타나 타네를 일정하게 그람수를 뜨는 기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장님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최근 17년부터 22년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 보니까 조금 현타가 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현타가 오셨어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도 트러블적인 게 있었고 그런 쪽으로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제가 하는 음식들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제가 이제 직원을 아예 안 두고 이제 홀더빙 보면 아르바이트 한두 분만 하면 보고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료 준비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넓은 주방을 그럼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아예 이미지나 초밥 좀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하셨을 때 장점이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이거 아닐까요? 뭐니? 사장님 처음 창업하셨을 때 네. 생각처럼 잘 되셨어요? 너무 자신감 뿜뿜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요? 네, 진짜 대전을 씹어먹겠다 이런 자신감이었어가지고 현실은 좀 어려웠어요? 네, 당시에 오픈 시기부터 계속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증금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 이제 투자 비용이 들었는데 1억 정도는 빌려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이자 내면 갚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장사 사업을 하셔야 돈도 돌고 진짜 힘들 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자 내다 버릇하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도 그거는 진짜 여유 있을 때 본인 자산이 있을 때 마이너스 자산을 이용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예 없는데 대출을 받고 하는 거는 별로 비추천드리고요. 옆에 직원분이세요? 네, 아르바이트. 네. 사장님 아까 전에 직원분들은 손에 물을 안 묻히신다고 했는데 네. 요거 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씻는 거 제가 씻고 피는 것도 제가 뜯고요. 잠시 좀 오픈이 바빠가지고 비닐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메뉴이시로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고기가 어떤 부위예요? 채끝 등심도 쓰고 있습니다. 고기가 마블링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등심 중에서도 이거 한우 암소 2등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 2등급이요? 네, 채끝만 이제 부분을 통으로 받아가지고 직접 손질해가지고 초밥 모양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숙성된 광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식동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물러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칼질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시미를 긴 거를 많이 쓰시는데요. 네. 모든 면을 쓰는 게 조금 기술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톱질하듯이 하는 칼질이거나 치는 느낌이 아닌 끝면에서 앞면까지 멀쩡하게 오면서 쓰는 게 칼이 긴 이유입니다. 아, 그렇게 전체 면을 쓰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빨리 시작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암살하듯이 이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여라.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아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초밥 쌀 때 네. 밥알 개수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이제 초밥 크기랑 밥의 그 비율이 맞아야 초밥 느낌도 나고 밥 느낌도 나는데 초밥 위에 재료가 작은데 밥만 많다고 푸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밥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위에 재료는 너무 큰데 밥량이 또 적으면은 그냥 회를 먹지 왜 그걸 먹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밥의 맛도 느껴지는 초밥을 추가하고 있다 보니까 비율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배달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음식으로 초밥 찍고 있습니다. 배달 나갈 때는 어떤 걸 좀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이제 홀에 계신 분한테 뭐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를 빠뜨렸거나 실수를 했으면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포장이나 배달은 실수를 하게 되면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뭐 만약에 초밥에 간장이 빠졌다. 갖다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되겠지만 이미 고객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간장 하나를 빠져서 그 음식에 대한 100%의 만족감도 없는 상태에서 또 시간을 지체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빠뜨리지 않도록 체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한테도 마지막에 더블 체크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약도 자주 들어오나 봐요?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이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님, 네. 여기 월세가 어떻게 돼요? 간이가세셔가지고 부가세가 없고요. 그냥 월세는 200입니다. 월세가 200이요? 네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관리비 따로 있습니다. 수도세 포함해서 일반 관리비만 해가지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매출은 어떻게 돼요? 겨울 평균적으로 2천 중반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한 달에. 혼자서 2천 중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거지 하시는 이모분이나 이제 일당 부르고 있고, 이제 평상시에는 점심, 저녁 나눠서 아르바이트생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코스트가 솔직하게 좀 높은 편이거든요. 45%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번거로울 수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50%는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 세전 개념으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뭐 20% 후반대에서 30% 정도 세전 금액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뭐예요? 지금 이제 연어에 생선가시 박혀 있잖아요. 연어에도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시가 이렇게 별이 있어서 별대로 뽑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뽑아내면 연어 상처 입어서 이제 살이 찢어지거든요. 간혹 연어 드시면은 이제 중간중간 찢어져 있는 부분이 가시로 인해서 찢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번화가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단지에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시다 여기에 창업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프랜차이저에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저만의 공간에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게 조금 컸어서 메인 상권을 좀 들어가기가 싫었었거든요. 가게 위치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아파트들이 많아서 중앙에 위치한 곳이라 조금 배달을 노렸던 것도 있었고, 이 상권에 대해서 뭐 이미 정한 거라 후회는 없고요. 월세를 그만큼 아낀 거니까 그 월세 아낀 만큼 이제 고객분들이 여기
동락스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광고도 하고 그만큼 마케팅도 이제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1인이어가지고 마케팅적으로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을 먼저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체험단 추천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일단 뭐 가게 유튜버나 가게 인스타 계정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주방이 넓은데 이거 지금 혼자 관리하시잖아요. 네. 근데 엄청 깨끗하네요. 위생은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청소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더러워 보이는 게 더 힘든데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매장이 넓은데 혼자 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일단 처음 가게 오픈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태블릿 메뉴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메뉴잇이라는 회사가 눈에 좀 많이 들어왔었고 비교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좀 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뭐 이제 뭐 음식 촬영이라든지 설치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 분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쉽게 이해도 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진행하는데 되게 편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메뉴잇으로 선정을 해서 메뉴잇을 쓰고 있고 진짜 인건비를 바쁠 때는 2명, 평상시에는 1명 일의 능률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인건비적으로 도움이 돼요? 네. 제가 지금 10대를 쓰고 있는데 10만원 중반 정도의 이제 렌탈 비용을 부가세 포함해서 내고 있지만 이게 보면은 아르바이트생을 3시간씩 30일 쓰면은 지금 최저시급도 9,700원대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면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냥 태블릿 메뉴판을 씀으로써 장점은 주문 실수 같은 부분도 없다라는 거. 아르바이트생이 메모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메모를 할 시간도 바쁘면 적기 때문에 머릿속에 메뉴들을 넣고서는 포스를 가서 찍는데 그 과정에서의 실수도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도 있고 직원 없이 아르바이트만 두고 하다 보니까 바쁠 경우에는 저도 같이 홀을 같이 보는 입장인데 이 태블릿 메뉴판이 없으면 알바생 분께서 이제 주문 받을 때마다 저는 그거를 계속 서브를 하려면 인건비가 그만큼 또 들거든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네네.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일단 자본이죠.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 자본이 바탕이 되면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창업을 저는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을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출은 받지 않고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요. 본인이 이제 기술력이나 외식업에 모르면 프랜차이저 가맹 사업을 좀 많이 따져보셔서 요새 뭐 프랜차이즈도 좋은 곳들도 많고 이제 네임밸류에 따라서 고정적인 매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서는 과외받는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뭐 창업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은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따져보시고 저도 뭐 10년 넘게 외식업을 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5년을 있었지만 빚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하고는 자신감하고 본인 능력하고는 진짜 별개고 운도 솔직히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저도 좀 완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조건 있다, 정답은 없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장사입니다. 제가 그런 표본이 되어서 이제 장사라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시는 게 창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